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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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의 더러운 것아! 죽어라! 죽어! 고구려 중천태왕의 어머니인 전태후. 그녀가 저주하는 이는 바로 사돈인 신라의 옥모태후였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신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아니다. 이 험한 곳은 너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가겠는가. 이제 곧 적응이 되겠지. 누구냐? 아무도 없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분명 누가 있었다. 옥모태후는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 그때 그렇게 비를 보고 싶으셨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우마마 오셨습니까? 멀쩡한 네가 그러게 제가 신라로 돌아가시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는 것이오? 어머니의 그 더러운 야망이 모든 걸 망쳐버렸단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어머니 옥모태후를 해하려는 월정.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때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국경을 마주하던 삼국시대. 백제 왜까지 일이 한 번에 압박해 두오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당시 서쪽으로는 백제가, 동쪽으로는 일본이 쳐들어와 신라의 상황은 위기였다. 고구려의 힘을 빌리면 되지 않소.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천해 이사금의 모후 옥모태후였다. 그녀는 11대 좁은 이사금과 12대 첨해 이사금, 두 아들을 왕으로 만든 실세 중의 실세였는데, 어찌 말입니까? 들어오너라. 옥모태후가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놀랍게도 한 여인이었는데, 사실 그녀는 옥모태후의 딸이자 첨해 이사금의 누이 월정공주였다. 월정을 고구려 태왕의 후궁으로 보내려 하오. 그건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어찌 공주를 그 머나먼 이국 땅으로 시집 보낸단 말입니까?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멀리 봐야 한다네 그리 일렀거늘 이사금은 어찌 우물 안에서만 놀려 하는 것이오? 오라버니, 저는 괜찮사옵니다. 하나 소문에 의하면 중천 태양의 마음은 얼음장과도 같아서 천하의 냉혈한이 따로 없다던데. 하지만 그것은 첨해 이사금의 괜한 걱정이었다. 신라의 태후 옥모 태왕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중천태왕은 신라에서 온 월정에게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여기는 제 여식 월정이라 하옵니다. 태왕폐하를 뵙사옵니다.
한떨기 뭐라니 따로 없구려. 폐하, 폐하. 하늘을 모시는 천자의 나라로서 어찌 신라의 딱한 사정을 알고도 모른 척하겠느냐. 내 월정을 후궁으로 삼을 것이며 신라에는 병사 5천을 지원하겠다. 폐하, 아무리 그래도 고구려 사람이 아닌 어찌 신라 사람을? 태왕 폐하의 성은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래요. 그래. 먼 거리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 여봐라. 옥모태우께서 머무르실 곳을 마련해 드리고 연회를 준비하거라. 예, 폐하. 역사서에도 신라가 공주를 후궁으로 바칠 정도로 고구려의 힘이 강했다고 기록돼 있다. 월정이 중천태왕의 후궁이 된 지 며칠 후 뭐라? 그 천한 것들을 위해 밤낮으로 연애를 베풀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글쎄 폐하, 대체 뭘 보여주시려고요? 신첩 기대해도 되옵니까? 그럼 기대해도 좋을 것이야. 대우마마도 기대하십시오. 자, 다 왔습니다. 중천태왕이 월정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 그것은 고구려 황실 내에서도 꽤 넓고 화려한 방이었는데 폐하, 이곳은 어디옵니까? 이것들은 또 뭐고요? 대우마마, 마음에 드십니까? 예. 잠시 머물러 가시더라도 계시는 동안만큼은 편히 쉬다 가셔야 월정의 마음도 좋지 않겠는지요. 그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내 뭐든 다 구해다 드릴 테니. 황송하옵니다, 폐하. 폐하. 아주 미친 개로구나. 정신이 나간 것이야. 이러다 덜컥 알까지 들어서기라도 하는 날은 그 뒷감당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천한 신라의 핏줄이 어찌 황제의 나라에 발을 붙인단 말이냐. 내 그리 놔둘 수는 없음이야. 없고 말고. 딸 덕분에 호강하십니다.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공주나 하나 낳을 걸 그랬어요. 치아비를 일찍 보내고 박복하다 했더니 자식 복은 많은가 봅니다. 헌데 월정은 참으로 어미복이 없으니 참으로 가여워서 어쩔꼬.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딸을 팔아 나라를 구하고자 하니 어미는 애국자이나 팔려온 딸의 심정은 얼마나 통탄스럽겠소. 아니옵니다, 태우마마. 저는 태왕 폐하를 만나서 참으로 기뻐. 어허!
어디 감히 태우마마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로막는 것이냐? 신라에서는 이런 예법도 가르치지 않고 시집을 보낸답니까? 그게 아니오라. 괜찮으세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왜 사람을 부르는 것이냐? 옷을 좀 빨아야 할 듯하여. 여기 손이 몇 갠데 사람을 불러. 네? 너와 네 어미가 있지 않느냐? 고구려의 신하로 왔으면 그 예를 다 해야 할 터. 건네거라. 태후마마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신하된 자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지요. 어머니, 상처 덧나지 않게 치료받고 계시옵소서. 어서 가서 깨끗이 빨아오겠나이다. 가자. 전태후로부터 모진 수모를 받은 옥모태후와 월정. 하지만 이는 힘없는 나라의 태후와 공주로서 감당해야 할 숙명이었다. 딸을 앞세워 험한 국경을 넘었을 때는 분명 뭔가 더 큰 것을 얻고자 했을 터이나 딱 거기까지다. 계속 태왕의 마음을 흔들어 황실을 어지럽게 든다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그것은 앞으로 월정 앞에 놓일 험난한 고구려 생활에 대한 예고와도 같았다. 왜 이러는 거야? 어찌 이게? 월정의 처소 곳곳에 뱀이 풀어져 있었던 것. 여봐라. 멈추거라. 어찌 그러세요, 어머니? 다행히 독은 없는 듯하구나. 이 궁안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괜히 알려져봤자 너에게 득이 될 게 없으니 그냥 덮어두거라. 분명 태우마마 짓일 것입니다. 당장 가서 폐하께라도. 어허, 어찌 이리 경솔해. 정사를 돌보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플 터인데 폐하께 이런 일까지 알리고 싶은 것이냐? 그럼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녀자의 일은 아녀자들끼리 해결하면 될 일. 옥모태후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심산인데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내 생각이 너무 좋지 않느냐? 역시 태우마마십니다. 꼬리 9 달린 구미호를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워낙 미천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가. 그 정도로는 전혀 놀랍지 않나 봅니다. 태우마마, 거 보십시오. 독사를 풀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여? 안심하십시오. 다 죽은 것들이니. 감히 황제의 승을 입은 내 몸에 이따위 짓을 하고도 살아남은 장식뿐이야. 그 성은은 어디서 나옵니까? 월정의 방엔 폐하께서 드시지요. 혹 폐하께서 잘못 드시기라도 바라신 겁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시 바로 태왕 폐하께 아랠 것입니다. 가자. 이 일로 옥모태우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전태우의 분노는 깊어졌다. 역사서에도 중천태왕이 신라를 형제의 나라로 삼고 빼앗은 땅을 돌려줄 정도로 월정과의 혼인을 만족스럽게 여기자 이를 전태우가 크게 시샘했다 기록돼 있다. 한 달 후 자, 아이고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래, 나도 이렇게 해서 너의 오라비를 얻었느니라. 자, 그래. 쭉. 자, 다리를 좀 더 쭉 뻗어보거라.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어머니 잠시만요. 아이고. 왜 이러느냐? 아이고야. 어찌 이러는 것이야? 이리 해야 애가 잘 들어선대도. 아무래도 이게 소용이 있나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보래도. 폐하께서 분명 절 아끼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상합니다. 폐하께서 제 침수에 드셨던 날 앉으시오. 무엇입니까? 우리의 밤을 더 뜨겁게 할 보약이요. 폐하도 참. 자, 드십시다. 아무런 의심 없이 중천태왕이 건넨 약을 먹은 월정. 그런데 폐하께서 주신 약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것도 같은데 문제는 그 후로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이 정신을 차려보면 항상 폐하는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폐하와의 잠자리 흔적도 없는 게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 그 늙은 여우의 계략일 것이다. 희엄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예, 어머니. 옥모태우는 또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게 무엇입니까? 네 아비가 얼마나 묵뚝뚝한 사내였는지 기억하느냐? 예, 알다 마다요. 그 순한 양반이 이 옷만 입으면 사나운 범으로 변했지. 아버님이요? 그래. 그러니 너도 폐하를 모시는 날엔 꼭 이 옷을 입거라. 알겠느냐?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폐하를 모시는 날엔 꼭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거라. 어떻게요? 그날 밤 어머니 옥모태우가 건넨 옷을 입고 중천태왕을 찾은 월정. 옥모태우가 시키는 대로 중천태왕을 유혹하는데
옥모태우의 비책은 그대로 적중했다. 월정아! 내 어제 태몽을 꾸었는데 많이 고단하냐? 아닙니다. 그래, 내 그렇다 하지 않았더냐. 피곤하겠구나. 좀 쉬거라. 어머니, 왜 그러느냐? 제가 고구려로 시집온 게 정녕 신라를 위한 일이 맞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 건지. 혹 어젯밤 폐하께서 섭섭하게 하신 게냐?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신라를 위한 일이자 너를 위한 일이 맞느니 너는 이 어미 말만 믿고 따르면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눈 좀 붙이거라. 분명 아들일 겁니다. 제가 태몽을 꾸어 싸운데 커다란 황금색 용이 황궁을 휘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월정의 방으로 쏙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들의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 속단하시다니 참으로 꿈도 야무집니다. 태구마마, 뱀이 아니라 용이었나이다. 용이요. 뱀이든 용이든 나 봐야 알겠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태우마마? 아시겠지만 고구려엔 뱀이 참 많지요. 행여 그 뱀이 사람이 되고자 간악한 마음을 품고 용을 물지는 않을까. 난 단지 그게 걱정되어 한 말이란다. 예. 자,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일단 식사부터 하시지요. 예, 그럽시다, 태왕. 자, 이거 좀 드셔보시오. 중천태왕은 자신의 어머니보다 장모인 옥모태우를 더 챙겼는데 참 맛있습니다, 폐하. 태왕, 제 통을 좀 지키시지요. 누가 들으면 꼭 태왕만 철을 두고 아이를 가진 줄 알겠소. 아들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 천태우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월정 역시 이 상황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는데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가는 월정. 마치 속설이 갓난아이 같구려. 중천태왕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그때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월정. 그녀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날 밤 낮에 받은 충격 때문일까?
월정이 쉬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데 그녀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정아, 어미 들어가마. 어디 다친 것이냐? 조심하지 않고 혹 뭐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 어미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다고? 어서 말해보거라. 딸을 낳아도 아들을 낳아도 문제가 될 듯하니 태우마마를 죽여야겠습니다. 네가 그런 말을 하니 좀 놀랍구나. 어미가 되는데 강해져야죠. 그래, 생각해둔 방도는 있고. 잠시 후 전태호를 해하겠다던 월정이 그녀를 찾았는데 회임까지 하신 귀한 몸이 이 누추한 곳엔 어인일로 납신게요. 그런데 의아한 행동을 하는 월정. 그녀가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하는 것이냐? 태우마마, 그동안 있었던 일은 부디 잊어주시고 저와 제 뱃속의 아기를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잘난 네 애미와 태왕의 든든한 뒷배를 두고 이건 또 무슨 수작인 게야? 아니옵니다. 전 단지 태우마마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이런 것이옵니다.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내 그동안 너와 네 어미 때문에 화병이 생길 지경인데 이제 와서 뭐라 친해지고 싶어. 태우마마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어디 나를 속이려 들었다간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예, 태우마마. 월정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여긴 왜? 그리 두려워하시는 걸 보니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 봅니다. 사람이 많이 빠져 죽어 폐쇄된 곳이 아니냐? 이 안에 제 진심이 있사옵니다. 와서 보시지요. 저게 무엇이냐? 나를 속인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미년들이 감히 나를. 태호, 고구려의 여름은 참으로 덥다 들었어. 내 오늘 그 사악한 여우의 털을 다 뽑고 가죽을 도려내어 시원하게 해드리리다. 옥모 태우와 월정의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든 전태후. 전태후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폐하, 시신의 상태가 끔찍하옵니다. 보시지 않으시는 게 비켜서 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사람은 전태후가 아닌 중천태왕의 후궁이었던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괜찮으십니까, 폐하? 옥무태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폐하, 아니옵니다. 제가 우물가에 간 것은 사실이오나 그 후로 기억을 잃어. 월정아, 네가 한번 말해보거라.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월정아, 그게 무슨 말이오? 폐하, 어머니께서는 다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일전에 제 침소에 뱀이 나온 적이 있어온데 그것을 마마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해하시어. 월정,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월정의 말이 맞습니다. 전태후는 멀쩡히 살아 있었다. 저 천한 것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오. 옥모태후가 후궁을 죽였다 말하는 전태후. 전날과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 지난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원하게 해드리리다. 전태후를 향해 칼을 빼들었던 옥모태후. 그렇게 전태후의 운명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전태후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월정이었다. 그녀가 어머니 옥모태후를 배신했던 것. 네가 어찌 뭘 하려는 것이냐? 저 우물 안에 마마를 살해한 자를 잡은 것이옵니다. 처음부터 옥모태후를 노리고 덫을 쳤던 월정. 네 어미지 않느냐? 혹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냐? 저는 이제 신라의 공주가 아닌 고구려 땅의 뼈를 묻을 폐하의 여인입니다. 비록 미천한 나라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가까이 모셔야 하는지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진정 너를 믿어도 되는 것이냐? 폐하, 저를 벌하시고 부디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는 것이야? 폐하, 억울합니다. 저는 진작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비록 월정의 모우이긴 하나 살인을 저지른 자를 그냥 둔다면 백성들이 어찌 폐하를 천자로 따르겠소? 마땅히 엄히 벌해야 할 것이오. 옥모태우를 신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고구려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 억울합니다, 폐하. 잘 가시오, 태후. 잠깐! 어머니와 잠깐 얘기를 나누게 해주시오. 갑자기
내게 왜 이러는 것이야?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신라를 위한 일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내 정녕 그렇다 하지 않았더냐? 근데 내게 왜 이러는 것이야? 아마 제 평생 받을 수모는 어머니로 인해 다 받았을 것입니다. 월정은 왜 이리 어머니를 원망하는 걸까? 마치 속살이 갓난아이 같구려. 우연히 옥모태우의 침소를 찾았던 날, 월정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행해 어머니를 선택하신다면, 만약 어머니가 나를 버리면 난 어찌해야 하나. 그래서 참으려 했습니다. 하운데 그 수모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십시오. 네?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시라고요. 너에겐 안 됐지만 폐하가 나를 사랑하여 자꾸 유혹하신 거였다. 월정이 후궁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날, 그리 손을 잡으시는데 막을 재간이 없었다. 아니, 차라리 잘 됐다 여겼지. 어찌 이리 내 취향까지 딱 알아맞추는 것이오. 내 이래서 그대같이 농염한 여인이 좋은 것이오. 어찌 이러는 것이오. 폐하, 진정 제 마음은 없이 몸만 취하셔도 괜찮으실는지요? 내 상관없다 하질 않았어. 그리고 일단 잠자리를 하고 나면 그대의 마음이 나에게 올 것이라 나는 확신하오. 그러니 어서 이리 오시오. 옥모태우는 그렇게 사위인 중천대왕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폐하, 이제 저를 품으셨으니 저와 약조하신 대로 월정이 이 옷을 입으면 꼭 품어주셔야 합니다. 내 알겠다 하지 않았어. 내 그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해줄 것이야. 내 그대를 보내고 싶지 않구려. 그리하면 폐하께서 너를 더욱 아껴줄 거라 믿었다. 너를 위한 일, 아니 신라를 위한 일이었단 말이다. 그만! 그 더러운 입으로 신라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뭐라? 더러운 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 지금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이 누군데 이제 와서 더럽다. 네가 어찌 내게?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 그런 수고까지 하셨는데 저도 이곳에서 악착같이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잘 가십시오. 못 들었느냐? 당장 이것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내 인연! 원장이 내 인연 수하게 될 것이야! 나라 이놈들아!
사위와 장모의 신분을 넘어선 이들의 사랑은 고구려사 초략에도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옥모태우는 이 일로 딸에게서 버림받게 된다. 옥모태우가 신라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어찌 이러는 것이? 어머머머, 신라를 전하, 옥모태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들 첨해 이사금이 승하한 것. 여매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신라는 어떻게 하라고 이리 가느냐, 조매야.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 사위와 정을 통하셨습니까? 태웅함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라를 이리 위태롭게 만들어 놓고 설마 이 궁 안에서 사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그런 뻔뻔한 짓은 안 하리라 믿고 태후 마마의 처소를 비우라 전하겠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고구려에서도 쫓겨나고 아들 첨해 이사금마저 죽게 되자 귀족들은 모두 옥모태우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녀는 결국 신라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새로운 신라 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고구려에서 사신이 도착했는데 다음 신라의 보위를 이을 자는 첨의 조카 유래 왕자가 아닌 옥모태우의 아우 김미추로 한다. 김미추라니요? 신라는 석씨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어찌 김씨를 왕에 올린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소? 고구려에서 옥모태우의 동생 김미추를 왕위에 올리라는 중천태왕의 명이 떨어진 것이었다. 어찌 이럴 수가? 석씨는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옥모태우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 것. 게다가 이번엔 왕의 의복을 갖춘 동생 김미추와 함께였는데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석씨가 지배하던 신라가 갑자기 김씨의 나라로 바뀌게 된 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신라는 석씨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어찌 김씨를 왕에 올린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소? 석씨가 아닌 김미추를 왕위에 올리라는 고구려 중천태왕의 서신이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석씨는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궁에서 버림받았던 옥모태우가 돌아온 것. 그녀는 어떻게 다시 환궁할 수 있었을까? 보고 싶었사옵니다. 이 모란 양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왜 이제야 나를 찾은 것이오? 옥모태우가 찾은 사람은 중천태왕이었다. 그녀는 왜 다시 고구려로 온 것일까? 제 전부를 걸었던 제 딸은 저를 버렸고 이제 새로 즉위한 왕은 귀족을 등에 업고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설마요. 그래도 한때 신라의 태우였던 사람을 어찌... 그게 권력이지요. 빼앗기지 않으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었나이다. 새로운 꿈. 폐하, 저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권력을 쥐어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저를 얕보지 못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권력 말입니다. 내 진정 고구려 왕을 사랑했다 믿은 것이냐? 내 신라를 위해 어찌하였는데? 고구려에서 겪은 수모를 내 놈들은 짐작도 못할 것이야! 가시죠. 결국 옥모태우는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권력을 갖게 된다. 이제부터 이 신라는 김씨가 다스릴 것이다. 석씨의 나라가 아니라 김씨의 나라니라. 나 김옥모가 그리 만든 것이야. 박혁거세가 세워 박씨와 석씨가 지배했던 나라 신라. 하지만 신라왕의 계보를 보면 13대 미추왕부터 갑자기 김씨가 다스리게 되는데,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에는 신라 왕조가 김씨의 나라가 되고 신라가 진골 혈통의 모계 사회가 된 기원이 모두 옥모태우 때문이라 기록돼 있다. 그리고 고구려사 초략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옥모태우와 중천태왕의 사랑 때문이라 전하는데, 중천태왕에 대한 옥모태우의 사랑이 진심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랑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던 옥모태우의 행동은 신라 왕조의 판도를 바꾼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때는 중종 제위 시절.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전직 관료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과연 도둑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강호섭이 코앞에 멍 때리고 있는 날이, 어제 만난 기수의 궁뎅이만 생각하고 있는 날이.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놈의 귀가 어찌나 어마어마하게 센징이야 둥둥에 딱 붙이고 앉아있기만 해도 청혼급제한다는 바로 그 요각입니다. 그 나리들이 제 말을 못 믿으시나 본데, 며칠 전 감옥에 들어간 그분께서 쓰시던 겁니다요. 내가 사겠네. 나도. 그 나리들, 사실은 제가 이거를 구하느라고 목숨까지 걸었습니다요. 해서 이 쌀 한 가마니는 받아야 되겠습니다요. 하면 5냥 더 얹혀서 15냥. 30냥 어떠소? 30냥. 35냥. 50냥. 여기 질 좋은 논 세마지기니 좋기 100냥은 될 것이오. 100냥? 이거는 나리 것입니다. 유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물건의 원주인, 그는 과연 누구인 걸까? 여기 무슨 일이오? 여기 대감집 물건에 손을 댄 도둑에게서 작물을 산 자가 있으니, 자, 어서 날 잡아가시오. 대체 뭘 샀단 말이오? 여기 조광조 대감님 집에서 나온 요강이요. 요강.
스스로 죄를 밝히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자청하는 유생.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대감, 이리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알고 보니 유생은 조광조를 만나고자 일부러 작물을 사서 옥에 갇힌 것인데 대감, 지금 밖에서 유생들이 대감을 석방하러 탄원을 놓고 있사오니 조금만 참고 계시옵소서. 아니요. 내 곧 전하를 만나 뵙고 오해를 풀터이니 나 때문에 괜한 옥살이 하지 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오. 대감만 두고 갈 수는 없사옵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유생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선비 중의 선비 조광조. 그는 어째서 죄인의 몸이 되고만 걸까? 중종 제위 10년. 전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줄 참이요. 주상 전환합시오. 조선 제11대 왕 중종. 그는 폐위된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 반정공신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나약한 군주였다. 대감들께서 과인을 찾으셨다고요? 설마 박원종 대감의 기일을 잊으신 것입니까? 즉위 10년 차에도 그는 여전히 공신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전하, 고인께서는 폐주 연산을 몰아내고 전하를 그 자리에 앉히신 1등 공신이옵니다. 헌데 어찌 그런 은인의 기일을 잊으실 수가 있습니까? 다 과인의 덕이 부족해서 아니겠소. 미안하오. 과인이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 해서 공신들의 빈자리를 메꿔줄 새 인재를 드릴까 하는데. 대체 중종이 추천하는 인재는 누구일까? 중종의 부름을 받고 조정의 첫 발을 내디딘 과거 급제자. 그는 학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려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이었는데 전하, 당도하였사옵니다. 중종이 공신들을 견제하고자 조정해 들인 인재. 그는 34살의 젊은 선비였다. 신 조광조라 하옵니다. 조광조는 오늘날 언론기관과도 같은 사관원의 관료로서 벼슬길에 올랐는데 앞으로 조정 대신은 물론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 전하께 바른 소리를 전하겠사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조선의 백성들한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요? 지금 조선에선 막대한 토지를 몇몇 지주들이 독점하고 있사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의 땅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한전제를 실시하시고 나라에서 땅을 사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실시하셔야 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공신들 대부분이 50결 이상의 땅을 가졌으나 만약 그리 하신다면은 공신들 땅을 빼앗는 결과나 마찬가지일 텐데 하면 공신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옵니다. 하오나 전하, 옛말에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하였사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사료되옵니다. 조정에 들어오자마자 파격적인 토지 개혁을 주장해 끝내 관철시킨 조광조. 그의 등장에 공신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조광주, 그 새파란 놈이 벼슬에 오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우리 같은 공신들한테 대들어. 홍대감, 진정하시지요. 하루아침에 임금도 바꾼 공신께서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경빈 박씨, 공신들의 수장이었던 박원종 대감의 양녀로 중종이 아끼는 후궁이었다. 내 하루아침에 임금을 바꿔봤으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조광조, 그놈 예산 놈이 아닙니다. 맞사옵니다. 화근이 되기 전에 뿌리부터 뽑아야 하옵니다. 조급해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주상께서 가장 총애하는 경빈 아닙니까? 이 경빈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두 분은 심려치 마시고 지켜보시지요. 불안해하는 공신들을 다독이는 경빈 박씨. 그녀에겐 무슨 계책이 있는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야심한 밤, 경빈 박씨가 만난 이는 다름 아닌 조광조였다. 두 사람이 미래를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전하께서 조대감을 총애하신다지요.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대감. 중종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 조광조. 그런 그를 은밀하게 찾아오는 중종의 여인 경빈 박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뭐라? 그게 정녕 사실이란 말이더냐? 예, 전하. 어제 궁궐에서 한 궁녀가 시신을 발견해서 목을 맨 그 궁녀는 누군가에게 겁탈을 당해 자결했다 하옵니다. 뭐라? 그 천인국 멸자가 대체 누구더냐? 이자라 하옵니다. 며칠 전 궁에서 발생한 궁녀 겁탈 사건. 그 피해자가 유서에 남긴 범인의 이름은 놀랍게도 조광조였다. 아니, 이분 그럴 리가 없는데. 전하, 어찌하면 좋습니까? 조광조 대감은 전하, 어찌 그러시옵니까?
이 조광조 대감이 참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 그러니 다들 이리 시기 질투하여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겠소? 음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초하루 날 밤이면 내 자맹을 나가 조대감의 집에서 동이 틀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날 밤 겁탈을 당했더라. 그럼 이것이 음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사실이 아니라니 다행이옵니다. 하긴 선비 중에 선비인 조대감이 그럴 리가 없겠지요. 이 시간 이후로 이따위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내 당장 잡아들여 문초할 것이니라. 예, 전하. 분명 잘 처리했다지 않았더냐. 헌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바탕면 이년 목숨은 물론이고 나까지 경을 칠 뻔했단 말이다.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 조광조를 음해하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경빈박 씨였던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광조를 찾아간 경빈박 씨. 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세자가 되지 못한 우리 복성군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마마, 어찌 또 이러시옵니까?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시며 지치지도 않으시옵니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우리 복성군의 스승이 되어 왕도를 가르쳐 주시면. 마마, 왕도라니요. 전하의 적통은 돌아가신 중전께서 낳으신 원자아기실 뿐입니다. 헌데 어찌 소신이 한낱 후궁의 아들에게 왕도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낱 후궁이라니요. 우리 복성군은 엄연히 주상전하의 장자란 말입니다. 하나, 마마는 분명 이 나라의 국모가 아닌 후궁일 뿐이시고 복성군 역시 전하의 적통이 아닌 서자일 뿐입니다. 허니 왕도니 뭐니 헛된 꿈은 그만 접으시옵소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광조를 회유하려 한 경빈박 씨. 하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그에게 증오심을 품고 계략을 꾸민 것인데 내 알아보라 한 것은 어찌 되었느냐? 예, 마마. 분부하신 대로 맥이 끊어져 죽은 여인의 시신이옵니다. 헌데 어디에 쓰실 건지요? 이 여인의 유서다. 시신은 여기에 매달고 유서는 잘 보이는 곳에 펼쳐두어라. 결국 궁녀 겁탈 사건은 조광조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그녀의 술책이었다. 잘도 피해갔구나. 허나 조광조, 이놈이 모독한 그 한낱 서자의 혐의가 이 나라에서 어떤 위치인지 내 반드시 보여주마. 잘하셨습니다, 전하. 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릴 적 아바마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바꾸려거든 한 걸음도 급하니 딱 반 걸음만 앞서라고 하셨소. 근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요. 저 해서 조대감도 너무 조급해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가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오.
예, 전하. 반걸음 늦추겠사옵니다. 조광조를 향한 중종의 총애가 날로 커져가자 고란에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16세기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은 대지진이 발생한다. 제 관상감에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이런 변고가 일어난 연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오? 조정에선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대책 회의가 소집됐는데 전하, 지진이 일어난 연유에 대해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늘 아침 궁궐 마당으로 날아온 화살이온데 이것 좀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궁궐 마당으로 날아든 괴서. 대체 무슨 내용인 걸까? 소인이 대인보다 힘이 커 지진이 일어났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오? 전하, 지금 도성 안팎에서는 땅의 음기가 하늘의 양기를 치고 있어 지진이 났다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사옵니다. 음기 가득한 소인이 대인신 주상전하보다 더 세력이 커지니 하극상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는 것이옵니다. 하면 과인을 누르는 그 소인이 대체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 소인이 정녕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조정에서 전하 위에 군림하는 자, 바로 대사원 조광조 대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하 위에 군림하다니요. 대인을 누르는 소인이란 저 초대감밖에 없사옵니다. 그날 밤 위기에 몰린 조광조가 중종의 처소를 찾았는데 어찌 이러시오? 전하, 날로 국사가 어지러워지니 소신 내통함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한간에 소신이 천지를 기만하여 지진이 났다 하온데 그런 소신이 어찌 정치를 계속할 수 있사옵니까? 하오니 소신의 사직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과인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어찌 모르시오? 조대감! 이대로 조광조는 중종의 곁을 떠나고 마는 걸까? 그래도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때마침 지진이 오다니요. 경빈박 씨와 공신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인데 지금 도성 안팎에서는 땅의 음기가 하늘의 양기를 치고 있어 지진이 났다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사옵니다. 대인을 누르는 소인이란 저 초대감밖에 없사옵니다. 이 나라를 뒤흔드는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화살이 만천하에 알려줄 겁니다. 조광조를 겨냥한 공신 세력의 음모. 결국 조광조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데 전하, 어찌 신첩과 공신들을 모두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전하,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옵소서. 전하! 전하를 지금 그 자리에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공신들이옵니다.
저희한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큰 위기에 몰린 이들은 조강조가 아닌 경빈박 씨와 공신들이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그때 사직한 줄 알았던 조강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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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과인은 애초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대들은 반정을 일으키고 억지로 과인을 임금으로 세워 허수아비 취급을 했어. 어디 그뿐이요? 그 전란 공신이란 이름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다는 걸 과인이 정녕 모를 줄 알았더냐? 공신들에게 정면 승부를 선언하는 중종. 그의 태도가 이리 단호하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조대감, 조대감 어찌 이러시오? 소신의 뜻은 확고하옵니다. 내 조대감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시면 아니 돼요. 조대감이 과인을 도와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소? 하오면 소신, 한 말씀 하려겠사옵니다. 지금 조선에 반정공신이 100명이 넘사옵니다. 태조를 도와 나라를 개국한 공신보다 반정공신이 겁절이나 많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료되옵니다. 백성의 피땀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많은 반정공신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녹봉만 챙기고 있으니 어찌 국고가 남아날 리 있겠습니까? 조강조가 중종에게 사퇴를 각오하고 제안한 파격적인 개혁. 대체 무엇일까? 지금부터 반정 공신들의 공을 낱낱이 따져 공이 없는 자의 위호는 삭제하고 녹봉과 토지는 반납하도록 하라.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럴 순 없사옵니다, 전하! 중종은 조강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시 부당하게 공신이 된 자들의 지위를 없애버리는 위훈 삭제를 실시했다. 이로써 무려 76명의 공신들이 지위를 상실했고 결국 반정 공신들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는데 조광조, 내 이놈을 어찌한다. 감히 나를 공신에서 빼버리고 파직까지 시키다니. 마마, 어찌하실 생각이시옵니까? 저는 이제 2판 4판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마, 이대로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실 게지요. 기다려 보세요. 내 받은 만큼 꼭 되갚아 줄 것입니다. 과연 경빈박 씨는 조강조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 파격적인 개혁들을 잇따라 성공시킨 조광조와 중종. 그들은 조선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조광조를 따르는 자들은 날로 늘었고 그를 향한 중종의 신인 역시 굳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사실이냐? 그 자들을 당장 목에 가두거라. 평화롭던 궁에 또다시 광풍이 불어닥친 것인데 과연 무슨 일인 걸까? 놀랍게도 중종이 압송하라 명한 자는 조광조였다. 대체 내게 왜 이러시오? 이건 필시 무슨 오해가 생긴 것이니 전화를 뵙게 해주시오. 이거 놓으시오.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조광조. 대체 어찌된 일일까? 조광조
조광조 그자가 어찌? 중종을 분노케 한 것은 다름 아닌 궁 안에 번진 괴이한 징조였다. 주초이왕이라 이 씨의 나라에서 주자와 초자를 합친 조씨가 왕이 된다라. 전하, 그 소인이 정녕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조정에서 전하 위에 군림하는 자, 바로 대사원 조광조 대감이 아니겠습니까? 조광조가 왕이 된다니! 헌데 전하, 단지 나뭇잎에 적힌 걸 가지고 영모죄를 물을 수도 없고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하, 옥에 있는 초대감이 전하를 만나 뵙게 해달라 청하고 있다옵니다. 과인은 사사로이 죄인을 만나지 않는다. 전하, 믿었던 조대감에게 배신을 당해 얼마나 상심이 크시옵니까? 허나 여전히 조정에서는 전하를 위하는 대신들이 많사오니 심려 마시지요. 결국 나뭇잎에 새겨진 글씨 때문에 조광조는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천하의 조대감께서 이렇게 되시다니요. 마마의 소행이셨습니까? 주초위왕 사건은 경빈박 씨와 공신들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꿀로 나뭇잎 위에 주초위왕이란 글씨를 써 벌레들이 갉아먹도록 유도했던 것인데 이 나뭇잎 한 장으로 그 높디 높던 조가놈의 콧대를 꺾고 다시 우리의 세상을 열어줄 것이야. 그러게, 그때 제 손을 잡으셨다면 지금쯤 세자의 스승이 되어 있었을 것을. 대체 전하를 어찌 조정하신 겁니까? 왜요? 궁금하십니까? 그러게, 밤낮 서책을 파고들면 뭐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셨어야지요. 부디 유배를 가서도 그 꼿꼿함을 잃지 마셔야 될 텐데. 결국 유언비어의 희생양이 된 조광조. 중종은 조광조와 그의 무리가 붕당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냈는데 이를 기묘사화라 한다. 전하, 조대감을 그리 아끼시더니 어찌 친국 한번 하시지 않고 그리 유배를 보내신 겁니까? 그자는 과유불급이었느니라. 왜 중종은 그토록 아끼던 조광조를 버린 걸까? 하룻밤 사이에 참모 조광조를 내치고만 중종. 전하, 조대감을 그리 아끼시더니 어찌 친국 한번 하시지 않고 그리 유배를 보내신 겁니까? 그자는 과유불급이었느니라.
조대감, 어찌 시작하지 않으시오? 전하, 군신 간의 의도 중요하지만 서로 학문을 주고받는 자리이온데 어찌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옵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평자하시옵소서. 조광조는 임금의 눈치도 보지 않는 꼿꼿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전하, 결정을 어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은 시간을 조금만. 전하, 어찌 부질없는 것에 연연하시어 그리 용단을 내리질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시니 그리 유약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지나치게 강직했던 조광조는 중종이 감당하기엔 벅찬 상대였던 것이다. 조광조, 그대는 그 잘난 머리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대가 임금이 아니라 과인을 모시는 신하였다는 걸 그걸 간과하고 말았소. 전하, 어찌 제게 이러시는 겁니까? 소신, 재물을 탐한 적도 권세를 탐한 적도 없사옵니다. 오직 이 나라 조선을 군사의 나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전하와 소신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그대와 나의 꿈은 처음부터 달랐던 거요. 그대 덕분에 내 머리 꼭대기에 있던 반정공신들은 사라졌지만 어느새 그 자리는 그대가 차지하고 있었소. 과인이 그대를 모시고 있다란 말이오. 어찌 한 나라의 임금이 어찌 둘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소인의 심정을 그리 오해하시는 겁니까?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이 나라 근심하기를 내 집처럼 하였노라. 밝은 내가 이 땅을 굽어보고 있으니 환하게 이 중심 비추어 주리라. 내 어릴 적 아바마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바꾸려거든 한 걸음도 급하니 딱 반 걸음만 앞서라고 하셨소. 조대감도 너무 조급해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가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오. 딱 반 걸음만 늦추면 됐을 것을. 그 반 걸음 차이가 결국 전하와 소신을 이리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사옵니다. 결국 조광조는 38 젊은 나이에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 조선을 바꾸고자 했지만 개혁 파트너였던 중종에게 죽임을 당한 불운의 개혁가 조광조. 만약 그가 주위를 살피며 조금만 천천히 움직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부터 말이죠. 나도 내가 두려운 모양이구나.